안녕하세요. 대부권의 이상수입니다. 최근에 주택 공급 부족이란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 소식 들었을 때 피부에 와 닿으시나요? 막 가격이 막 폭등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고 막 이렇지 않잖아요, 지금. 근데 그 이유가 지금은 수요가 분명히 줄어든 상황이에요. 공급도 줄었지만, 그쵸? 근데 이 공급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 수요도 계속 거기에 맞춰 줄어들까? 라는 걸 보면 지금 전셋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셋값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금리는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큰 변동은 없겠지만 내년 초나 내년 중순이 됐을 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금리 인하에 전셋값은 올라.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그때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부족한 공급 물량 속에서 부동산 가격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명절 전에 주택 공급 대책을 지금 마련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큰일이 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와중에 어제 발표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야, 정부가 진짜 주택 공급에 목숨 걸었구나, 절실하구나 할 만큼의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건 재개발 재건축할 때 쓰는 법이에요. 이 도정법을 바꿔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빨리빨리 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이 도정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했습니다. 통과했고 내년 1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이외에 있는 지방이나 외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택 공급하는 방법 자체가 서로 좀 달라요. 외곽에서는 논이나 밭 이런 곳에 신규 택지 지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신도시 만들어서. 그런데 서울 안에 같은 이런 대도시들은 신도시를 만들 땅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집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재건축, 재개발. 자, 그러니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어떤 곳을 중심으로 한다? 이런 재건축, 재개발이 있는 지역,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 서울이다 보니까 서울에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안에서도 어떤 지역들이 영향을 받는지 이걸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도정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을 특례 신설하겠다. 이 특례자 들어가면 알죠? 특례 보금자리론, 우리 여러 번 들어보셨잖아요. 굉장히 낮은 대출 이자를 적용해주는 이런 대출도 특례자가 붙었잖아요. 정부에서 긴급적으로 사용이 되는 게 이 특례인데, 역세권에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들어갈 때는 이 용적률도 특례 용적률을 주겠다. 얼마를 줄 것이냐.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위치가 철도역 승강장으로부터 시도조례로 정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서울시나 경기도나 이 지역에서 정한 거리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범위까지를 역세권 개발지로 볼 것이냐인데, 어디까지 개발이 될 수 있는 범위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역세권에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하면 용적률을 250%밖에 못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재개발을 하더라도 여기까지밖에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법정 상한 용적률이라는 거는 더 높아요. 300%로 돼 있는데 지금 250%밖에 못 짓는 거예요. 국토부가 뭘 해주겠다라는 거냐면 300%를 쓸 수 있게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1.2를 곱하면 360%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역세권에서 재개발하는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250에서 360%까지 쓸 수 있다 보니까 무려 110%의 용적률 상승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게 뭐예요? 조합원들의 이득 아닙니까? 조합원들의 이득은 곧 추가 부담금이 적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 사업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올라간 이 360%, 110%를 다 조합원들이 먹는 게 아니고, 이 중에 60% 올라간 것 중에 30%는 정부한테 뉴홈 지어서 주고 30%는 조합원들 당신의 이득으로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합원들의 순이득은 어떻게 되냐면 30% 플러스
여기에서 여기 오는데 50%가 늘었죠. 50% 플러스. 그러니까 80%의 이득이 더 생기게 됐다. 80%만큼의 집을 더 지어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다. 더 좋아졌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괜찮아진 거예요. 자, 그리고 원래 이제 준공업 지역에서 재개발을 할 때 아파트로만 전부 짓게 되면 400%가 아니라 250%밖에 못 짓게 돼 있는데 이거 역시도 이제 법정 상한인 400%까지 쓸 수 있게 하고 이것도 어떻게 한다? 120% 하면 480%까지 쓸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준주거 지역에서도 역시나 훨씬 더 용적률에 대한 이득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런 역세권 지역에서 준공업 지역이나 주거 지역에 해당되는 곳들은 굉장히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든 이 사업을 하는 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역세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비중심지에 있는 역세권들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에서 250m 이내에 있는 지역들만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도심이라든지 광역 중심지, 지역 중심지에 해당되는 역세권들은 승강장에서 350m까지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니까 더 넓은 면적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지금 도심이나 광역, 지역 중심지에 있는 역세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서울에 있는 역세권을 찾더라도 어떤 역세권을 찾아야 돼요? 여기 350m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도심이나 광역, 지역 중심지에 있는 여기를 골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지역을 지금 구체적으로 어딘지 모르시잖아요. 이거는 제가 잠시 뒤에 어떤 역을 다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 보고서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350m 이내에 있는 지역까지 될 수 있는 중심지 역세권을 봐야 되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요. 이 국토교통부에서도 어떻게든 정말 역세권 안에 이런 지역들은 수요가 많은 지역이니까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도정법 개정안이 발표가 된 건데 이게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해. 이미 이제 작년 6월 달에 국토부께 결코 뭐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센티브 주고 이렇게 따져보면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 6월 30일 날 서울시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유도해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시키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를 시원하게 해주겠다. 아니 우리 보면은 아까 서울시의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 법적 용적률이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400%인데 이거를 700%까지 정말 파격적으로 300% 이상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강력하게 내놨었고 역세권 범위 250m, 350m 이 기준을 만든 것도 서울시에서 이걸 먼저 만들었던 거예요. 이걸 따라서 이제 국토교통부도 거기에 준해서 이 역세권의 범위를 정하게 된 건데 자 보세요. 이미 작년 6월 말에 나왔던 게 용적률 같은 경우 최대 500%에서 최대 700%까지 준주거 지역까지 완화를 해주고 여기에 1차 역세권 범위도 350m로 늘려놨고 2024년까지 이거는 연장을 시키겠다. 2024년 내년도까지도 연장을 시키겠다라고 한 거고 보면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주거지역 기능이 밀집한 준공업지역 우리가 봤던 좀 전에 준공업지역은 국토부에서는 요번에 넣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준공업지역 넣어놨고 재정비 촉진 지구 안에 그러니까 뉴타운 안에서 존치관리 지역도 장기전세 주택 사업을 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서도 재개발 방식으로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결국 역세권 350m 안에 입지에만 들어서 있다면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시키게 된 경우에는 용적률을 500%에서 700%까지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서울시 국토부 뭐가 더 높다 낮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역세권 350m 안에 있는 지역들은 어딘지 찾는 게 중요한 거고 가뜩이나 요새 건축비 많이 올랐는데 이 비용도 안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어딜까? 사실 이런 게 가장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1차 역세권 지역들 중에서 250m 지역 거르고 350m 지역
여기를 찾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자, 두 번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데 있어서 500% 받는 지역, 그 다음 500%못 받는 지역, 그 다음에 여기 700% 받는 지역, 여러분들 어디 받으셔야 되는 겁니까? 용적률 700% 받는 지역이 없으면 그때 500% 내려가는 거고, 없으면 또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지금 700%짜리 지역 찾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찾게 되면 이 안에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 정말 비싼 돈 주고서 이게 분양 가격이 경기도도 현재 12억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서울에 있는 분양 가격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면 10년 뒤에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지역, 역세권에 내가 추가 부담금 안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지역 찾을 수 있다면 이제 어떤 역세권을 봐야 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어떻게 딱 정지를 시켜놓고 여러분들이 하고 눈 뚫어지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서 요 지구 중심지를 쭉 나눠. 여기 아래쪽은 지구 중심지. 여기는 아까 역세권에서 250m라고 말씀을 드린 지역이고, 그쵸? 도심, 광역 중심, 지역 중심에 해당되는 얘네들은 350m 범위까지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범위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1차 역세권의 범위가. 여기 나누시고 여기에 보면 도심의 역세권 강남역, 광화문역, 삼성역, 서울역, 뭐 선릉역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뭐 광역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뭐 가산, 구로, 그다음에 노원, 독산역,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마곡나루역, 마곡역 뭐 이런 데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딱 캡처해놓고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역을 찾으시면 돼. 구분은 딱 두 개예요. 구분하시는 거는 250m 지역은 지구 중심지, 350m 있는 지역은 도심, 광역 중심, 지역 중심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아무 지역이나 뭐 예를 들어 삼성역 같은 경우 우리가 볼 텐데 삼성역은 지금 이 역세권 개발한다고 하면 이거 재개발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서울시 자료에서 보면 이게 여기 빨간색 테두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역세권에서 350m 범위를 표시한 이 위치입니다. 그리고 얘는 삼성역이고요. 코엑스 있는 자리고 여기는 현재 GBC 개발하고 있는 자리고 여기는 전부 업무용 빌딩들 들어와 있는 자리고 여기 상업지역 자리고 업무용 빌딩 있는 자리고 여기 주변에 다 근생 빌딩들 아파트 들어와 있는 자리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이런 곳은 우리가 걸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세권에서 재개발 현재 빌라라든지 연립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을 부시고서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만한 걸 찾는 건데 지금 삼성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만한 노후도도 안 나오고 재개발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되니까 여기는 패스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자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서울역에는 여기가 북부 역세권인데 여기는 강북판 코엑스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컨벤션 센터 여러 가지 오피스 빌딩 잔뜩 들어와요. 한마디로 강북판 코엑스 만들어지는 자리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으로는 이제 서부 역세권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는 남부 역세권 이런 역세권 개발들이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뭐 GTX A 노선 그쵸 그 다음에 B 노선 들어오게 되고 뭐 신분당선 신안산선 뭐 지금 지하철 10개까지 들어오는 지역이 서울역이잖아요. 이런 교통 편의 지역만 되더라도 그만큼 가치가 있는 지역인데 자 서울역하고 삼성역하고 차이는 뭘까요? 삼성역은 완성된 롤모델이 돼 있는 거고 앞으로 삼성역처럼 만들어 갈 지역이 서울역이니까 서울역 주변에는 낙후되어 있는 이런 주택 지역들이 주변에 350m 범위 안에 이렇게 개발될 수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는 게 서울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아래쪽으로 역세권 개발지가 있지만 요 주변에는 서계동 신속통합이라든지 청파 2구역이라든지 이미 재개발 구역이 지정돼서 또 여기 서후암동도 마찬가지로 재개발 구역이 지정돼서 여기 서울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들어가려면 2, 3억 가지고 들어가서 재개발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좋긴 한데 참 그게 아쉽고 또 한 군데를 보게 되면 여기는 요 서울역 주변에 있는 그 다음 정거장이 회현, 여기 옆에 있는 명동, 요 위쪽은 이제 명동이고 여기 남대문이 있는 회현, 이 아래쪽은 남산이 있는 곳, 여기 이제 회현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350m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봤더니 요 위쪽으로 상업지역은 이미 상가나 주상복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시장이라든지 여기 상업용 건물들이 전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여긴 재개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여기 아래쪽에 남산 쪽에 접해 있는 요 자리들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350m 범위 안에 있는 노후도라든지 이런 재개발 여건들, 또 그 역세권 개발이 요구하는 이런 재개발 요건들만 충족을 한다면 이런 곳들이 굉장히 훌륭한 자리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외에도 지금 서울 안에는 이런 용적률 500%, 700% 적용을 받고서 재개발이 될 수 있을 만한 지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희소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정부에서도 이렇게 주택 공급 활성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활짝 열어놨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서울과 같은 좋은 지역 안에, 역세권 지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기회도 키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날 이런 역세권 개발, 서울 안에 또 도심 안에 용산 개발, 여의도 개발, 이런 개발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돈을 가지고서 투자를 했을 때 큰 수익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시청자분들께 세미나를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금요일날 토요일날 오신다면은 정말 무엇보다도 진짜 귀한 이런 좋은 정보들 많이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저희 세미나도 많이 참석하시게 돼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